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없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파리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난히 비가 내리는 파리의 모습을 사랑하죠. 할리우드에서 영화 대본을 작성하다가 소설 작가로 변화를 꾀한 남자는 약혼녀와 함께 그런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A Movable Feast, 1920년대 파리를 회고하던 해밍웨이의 말인데요.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말을 공감하고 또 공감하는 남자는 과거 파리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그에게 약혼녀는 당신은 환상하고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또한 자신의 친구 2명 앞에서 그를 몽상가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실제로 실적도 좋았던 영화 대본을 포기하고 결과도 좋지 않은 막연한 소설가가 된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약혼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주인공 길의 약혼녀 이네즈. 이네즈의 친한 친구는 폴입니다. 폴은 이네즈의 대학교 친구인데요. 그의 박학다식한 모습에 한때 이네즈가 폭 빠졌던 적이 있던 그런 친구입니다. 폴과 캐롤은 사귀는 사이고 둘 다 이네즈의 친구죠. 파리에서 우연히 그 커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네즈와 길, 폴과 캐롤은 파리에서 함께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난 두 남자, 폴과 길은 서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폴의 현실적이면서 박식한 모습은 현실보다 이상을 꿈꾸고 현재보다 과거를 미화하는 마음을 가진 주인공 길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길이 쓴 소설의 주인공은 노스텔지어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노스텔지어란 향수, 즉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지나간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을 말하죠. 반면 폴은 과거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현재의 부정, Denial of Painful Present라고 말을 하죠. 로맨티스트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비가 오는 1920년대의 파리를 사랑하는 길,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약혼녀 이네즈. 둘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길은 1920년대 파리에 대한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길 역의 오웬 윌슨, 아드리아나 역의 마리온 꼬띠아르, 이네즈 역의 레이첼 맥아담스. 매일 밤 12시 시간을 넘나드는 로맨스가 시작되는 영화. 방구석 시네마 그 9번째 상영의 주인공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입니다. 나만의 작은 영화관, 방구석 시네마. 미드나잇 인 파리. 영화 제목인 미드나잇 인 파리는 머릿속에 아름다운 파리의 야경을 떠올리게 해주는데요. 특히 이 영화 속에서는 밤 12시, 더더욱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있으면 바로 알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도시 파리, 파리의 밤은 어떨지, 파리의 밤 12시는 왜 그렇게 특별한지 영화 재생 버튼을 눌러보시죠. 하루 종일 폴과 캐롤에게 시달린 길. 길은 스스로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폴과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몰라주는 약혼녀 이네즈. 이네즈는 길에게 폴을 보고 저런 모습을 배우라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는 길. 와인 시음회에서도 역시 와인에 관한 많은 지식과 맛에 대한 평가를 하는 폴과 달리 길은 그저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횡설수설한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려나 했는데 폴, 캐롤 커플은 춤을 추러 간다고 같이 갈 것을 권유한다.
방에서 쉬고 싶은 길. 하지만 이네즈는 폴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 한다. 결국 이네즈를 보내주고 혼자 방으로 돌아가는 길. 길은 호텔로 돌아가는 중에 길을 잃고 만다. 호텔로 돌아가야 하지만 가는 방법을 모르는 길. 좁은 길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한다. 그런데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차 한 대가 길의 앞에 멈춰선다. 타요! 얼른 타요! 라고 소리치는 차 안의 사람들. 무엇인가에 이끌려 길은 함께 차에 탑승한다. 차에 내리니 나타나는 무도회장. 그곳에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콜 포터가 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길. 그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콜 포터의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한다. 이어서 나타나는 부부. 젤다 피츠제랄드, 스캇 피츠제랄드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우연치고는 신기하게도 작가 피츠제랄드 부부와 이름이 모두 같다고 생각하는 길. 길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진다. 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첫 번째 장면. 폴과 자신을 비교하는 약혼녀 이네즈에게 피곤함을 느끼고 지쳐가던 길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작 장면입니다. 술에 취해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주인공 길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차를 타게 되는데요. 그 차는 무도회장을 향해 갔습니다. 처음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익숙한 노랫소리. 그 곡은 콜 포터의 Let's Do It이었죠. 그런데 노래는 노래고 부르는 사람이 콜 포터를 굉장히 닮았습니다. 길은 신기함을 느끼죠.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스캇 피츠제랄드, 젤다 피츠제랄드 부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남녀가 길 앞에 나타난 것이죠. 이 부부는 1900년대를 풍미한 유명한 작가 부부인데요. 스캇 피츠제랄드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위대한 개츠비를 쓴 정말 대단한 작가죠. 그런 부부가 자신 앞에 있다니 길은 놀라면서도 행복해합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그들을 계속 따라가죠. 하지만 그것은 놀라움의 시작일 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움은 커집니다. 어떤 거였냐고요? A Movable Feast 라는 해밍웨이의 문장을 좋아하는 길 앞에 정말로 해밍웨이가 나타난 겁니다. 길은 대체 어떻게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약혼녀 이네즈를 데리고 시간을 거꾸로 달린 차를 타러 간 길.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차는 나타나지 않고 이네즈는 길에게 화를 내며 호텔로 돌아간다. 자신이 정말 미쳐서 꿈을 꾼 것인가 의심하는 길. 하지만 그때처럼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고 또다시 그 차가 길 앞에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자신이 동경하는 1920년대 파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게 된 길. 길은 서둘러 그 차를 탑승한다. 과거로 돌아가자마자 해밍웨이를 만난 길. 자신이 쓴 책을 해밍웨이에게 전해주고 해밍웨이는 자신의 책을 읽고 평가해주는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전달해준다. 해밍웨이의 저서를 평가해주는 거트루드 스타인. 그 거장에게 자신의 책을 맡기고 나온 길은 마성의 매력을 가진 여자 아드리아나를 만난다. 파블로 피카소와 사귀고 있는 아드리아나와 길은 서로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아름다운 파리 거리를 걷는다. 이대로 과거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길.
사랑하게 된 여자, 마성의 매력을 지닌 아드리아나와 마성의 매력을 지닌 1920년대 파리. 그곳에 길은 머물고 싶어 한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자 인물 중 한 명, 아드리아나가 나오는 장면이죠. 아드리아나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이 되기도 할 만큼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는데요. 피카소 이전에도 많은 예술가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마성의 여자였습니다. 길 또한 그녀에게 푹 빠지고 마는데요. 다시 현재로 돌아온 길은 아드리아나의 일기를 통해 그녀 또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황급히 과거로 가는 차를 탄 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시대에서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아드리아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길. 둘은 같이 어떤 마차를 탑니다. 그것은 더 과거로 떠나게 되는 수단이었죠. 벨 에포크, 좋은 시대라는 뜻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풍요와 평화를 누렸던 파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1920년대의 황금 시대에 살고 있던 아드리아나는 벨 에포크, 그보다 더 과거의 시대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1920년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편 벨 에포크 시대의 폴, 고갱, 에드가, 드가, 로트렉 등은 르네상스가 진정한 황금 시대라고 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길은 각자 자신이 사는 시대가 아닌 과거를 동경하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황금 시대는 과거가 아닌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길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나홀로 평점. 방에서 나 혼자 매기는 평점, 나홀로 평점 시간입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8.5점을 드릴게요.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 그리고 과거의 파리 문화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우면서도 유익한 영화였습니다. 다만 과거 프랑스 예술가를 잘 알지 않기 때문에 위트 있는 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스스로 안타까웠네요. 다음엔 과거 파리의 예술가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구석 한 줄 평은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다운 도시 파리입니다. 이어서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 관한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과거를 꿈꾸고 동경하지만 결국 자신이 황금시대는 지금이라는 걸 깨닫는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영화 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도 정말 좋고 마지막에 비를 맞으며 걷는 장면도 참 좋네요. 정말 공감되는 멘트입니다. 영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과 영상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죠. 특히 영화가 주려는 메시지,
황금 시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다 라는 내용이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옛 시대에 그저 그랬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작품들이 나중에는 새롭게 해석되고 인정받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나중에는 황금기로 생각하고 동경하며 그리워할지도 모르는, 영화의 주인공이 작가로 등장하고 과거의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마 영화 메시지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후세에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예술가들이 많듯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나중에 그리워할 멋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친구들을 보면 그들의 재산을 시기하고, 외모가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 그들의 수려한 얼굴을 질투하죠. 여기 자기가 사는 시대가 아닌 과거의 시대를 동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만 황금 시대라고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남자가 있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 길은 과거에서 더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진정한 의미를 깨닫죠. 아름다운 영상과 더 아름다운 배경음악, 그리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얻고 싶다면 꼭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방구석 시네마 마칠게요. 오웬 윌슨, 마리온 코티아르, 레이첼 맥아담스 출연, 그리고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 미드나잇 인 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서수희, 진행의 황도희였습니다.